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이곳 상주. 건강하고 비옥한 토양까지 갖추고 있어 농사를 짓기에도 제격인데요. 특히 상주는 2017년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을 유치하고 이듬해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지정되는 등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 농업도시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 제공 시범 사업에서 귀농귀촌인 유치활동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귀농귀촌에 대한 지역 차원의 다양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폐교된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상주의 농장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상주 서울농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런 지자체의 여러 가지 노력 때문인지 상주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상주로 귀농한 귀농 귀촌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귀농 귀촌으로 상주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분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을 자랑하는 이곳은 농업의 도시 상주입니다. 상주는 귀농 귀촌인들의 희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비옥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토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상주시 지역 측에서 귀농 귀촌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상주시에 있는 귀농 귀촌인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뵐 분은요, 요리사인지 농사꾼인지 사업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팔방미인으로 더 유명한 김감남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마당 한켠에서 열심히 장독을 관리 중인 첫 번째 주인공. 길게 늘어선 장독들이 유독 시선을 끄는데요. 이 많은 장독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건지 장독을 관리하고 있는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주의 팔방미인으로 통하는 김감남 씨는 1999년 상주시 화동면에 귀농해 통째로 씹어먹는 무농약 포도부터 전통 방식으로 담근 여러 가지 전통장까지 누구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상주에서 이름만 대면 인정받는 건강한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독대가 엄청 많은데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된장, 간장. 된장, 간장 담아놓은 장독대예요? 네. 언뜻 봐도 한 100개는 넘어 보이는데 여기 그럼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안 들어있어요. 근데 들어는 있죠? 네. 저 한번 궁금한데 봐도 네. 될까요? 네. 그럼 보여주세요. 예. 와, 저 이렇게 많은 장독대는 처음 봐요. 그래요? 네. 많은 거 아닌데. 진짜요? 여기 안에 봐도 되나요? 네. 된장이네요? 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저 된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그래요? 네. 한 입 먹어봐도 될까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맛보여줘요. 네. 이게 얼마나 된 된장이에요? 3년. 3년이요? 된장은 3년이 되면 네. 약으로 쓰인대요. 와, 빛깔이 너무 좋아요, 언니. 한번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요. 언니 진짜 너무 맛있네요? 어머.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된장 중에 제일 맛있네요. 그래요? 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예. 선생님이 요리가인지 농사꾼인지 사업가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예. 일단 지금까지 된장을 먹어본 결과로는 요리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그 된장을 담고 싶어서 네. 귀농을 했어요. 된장을 담고 싶어서 귀농을 하신 거예요? 네. 오, 귀농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만 20년. 와, 그럼 20년 동안 된장을 계속 담아오신 거네요? 그렇죠. 와, 그럼 여기 된장이랑 또 간장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또 된장을 담으려고 귀농을 생각하셨어요?
아,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 네. 된장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아. 그다음부터 된장이 고민되기 시작했죠. 아, 네. 네. 김감남 씨에게 된장은 귀농 후 20년의 세월뿐만이 아니라 그리웠던 어머님의 그때 그 맛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해줬는데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운 마음까지 되찾게 해준 고마운 된장이었네요. 그런데 귀농 생활이 김감남 씨에게 준 것은 된장의 맛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좋은 풍경에, 좋은 선생님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저도 감사해요. 네. 선생님 여기 보니까 장독대도 너무 많고 여기 굉장히 뭔가 넓고 많은데 네. 지금도 계속 장을 담그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럼요. 아, 네. 그럼 장만 담그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것도 함께 하고 계세요? 생강 발효액을 가공하고 있거든요. 아, 네, 유기농 생강을 착즙해서 그 저온으로 숙성한 그런 생강차. 네. 그 생강 가공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몸이 차가운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그 채소가 너무 맛있어서 거의 채식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문제가 생겨서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생강을 먹고 나서부터 이것이 이 몸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생강 매니아가 됐죠. 저도 생강을 좀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요즘 면역력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선생님, 네. 그 상주에 귀농을 하셨는데 농사를 20년간 지으면서 좀 이렇게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신다면. 저희는 농사를 유기농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게 가장 힘들었죠. 선생님, 그럼 반대로 힘든 일 말고 보람찼던 일, 또 좋았던 일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있죠. 농산물을 직접 직거래를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고객들하고 서로 만나고 농장을 찾아주고, 저희 농장을 찾아오는 분들과 그 깊은 그런 교류를 통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 요즘 이제 대도시에서 살다 보면 뭐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나 혹은 뭐 소통 이런 게 부재가 참 많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귀농을 함으로 인해서 좀 뭔가 이게 정겨운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더 인간관계가 더 풍성해졌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맛을 찾기 위해 만든 각종 장은 완전히 전통 방식으로 양심적으로 만들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정성이 입소문을 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건강 노하우를 직접 전수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대도시에서 여기 상주로 귀농 귀촌을 하려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선배로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귀농지를 선택할 때는 그 지역에서 나는 고소득 작물이 얼마나 있는가, 그다음에 땅값도 또 많이 비싼가, 네, 싼가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상주는 전형적인 그 농촌 도시로서 다양한 그 고소득 작물도 많고 땅값도 별로 비싸지 않고 그 청정 지역이라 저는 제가 만약 지금 새로 귀농을 한다 해도 저는 상주를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상주가 귀농의 1번지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분 만나러 가볼까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상주시에서 동쪽 끝 함창읍에 위치하고 있는 예지농원입니다. 이곳에는 과연 또 어떤 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도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데요.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11년째 화학비료 없이 유기농으로 오이를 재배하고 계신 서정덕님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주인공은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이 재배에 열중하고 계시는 서정덕 씨인데요. 농업 인턴부터 차근차근 귀농 준비를 시작해 경상북도 귀농 롤모델 1호로 위촉된 후 지금은 국내에서 최고 많은 양의 동절기 백오이를 생산 중인 오이계의 장인이라고 합니다. 아, 사장님, 제가 오이를 먹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재배하는 것도 처음 봐요. 이거 오이 잎인 건가요? 네네, 여기 오이 잎이고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결이 딱 생겨서 네. 각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아, 이게 요 결을 보면 아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아는 오이는 이렇게 길다란 오이잖아요. 그 오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지금 달린 거예요. 요게 아, 한 20일 정도 지나면 네. 이렇게 흔히 보시는 네. 한 이 정도 길이의 오이가 나오죠. 아, 이 조그만 게 오이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지금 한 며칠 정도 된 상태인가요? 요게 지금 한 20일 정도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한 20일 정도 더 기다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오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고 수확은 좀 언제쯤 할까요? 수확이 이제 그때 오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니까 굳이 따지면 이제 정식하고 모종을 갖고 와서 정식을 하고 나서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사이에 수확이 시작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오이는 늦은 봄에 모종을 심고 여름에 수확하는 대표적인 여름 식물인데요. 온도와 토양 환경을 적절히 맞춰주면 하우스를 이용해 이렇게 겨울에도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철이 아닌 겨울철에 오이를 생산하는 만큼 더 신경 쓸 것이 많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그냥 기르기도 어려운 겨울 오이를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된 건지 더 자세한 서정덕 씨의 귀농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사장님이 상주시에서 11년 동안 유기농 농사를 짓고 계시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사장님, 상주를 귀농지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제가 상주가 원래 고향이긴 한데 이게 특별히 귀농을 상주로 하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한 11년 전에 귀농을 작정을 하고 귀농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그 작물 선택을 먼저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이가 고소득 작물이라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오이를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탐문을 하다 보니까 상주가 겨울 오이의 60% 이상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싶어서 그 귀농학교에서 상주시에 이제 전화를 해서 멘토를 두 분을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요 앞에 있는 그 함창에 있는 한운 농장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5개월 인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정착을 해서 오이 농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장님 멘토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이제 귀농을 하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상주로. 그런 분들에게 다시 이제는 멘토가 되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멘토링을 받던 입장에서 오히려 멘토링을 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청년들이 오게 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상주시에서 추천해준 멘토한테 제가 교육을 받았듯이 이제 거꾸로 제가 이제 멘티들한테 그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사실은 귀농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좋은 멘토를 잘 만나는 것도 이 성공적인 귀농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 때 함께 내려오셨을 텐데 좀 이쪽 뭐 귀농 생활에 적응하는데 우리 사춘기 어린아이들이 힘든 점은 없었을까요? 11년 전에 이제 올 때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지금 여기 그 이웃에 그 상지 학교와 함창 학교가 있어갖고 다행히 또 뭐 편안하게 정착할 수가 있었죠. 인턴과 교육생 시절을 지나 이제는 어엿한 상주의 대표 귀농인으로 자리 잡게 된 서정덕 씨.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인으로서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유기농 오이를 재배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참 궁금해요. 유기농 오이가 가진 특별한 점 혹은 또 장점이 있을까요? 보통 이거는 유기농 오이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기농
그 농산물에 좀 공통적으로 해당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과육이 치밀하고 아삭하고 단단하고 이런 특성들이 있어서 저장 기간도 오래가고 사실은 소비자가 먹을 때 이게 잔류 농약 걱정하는 안전성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유기농산물들이 건강에 좋게 잘 만들어진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이 좋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관행농산물처럼 공판장을 통해서 제대로 판매되는 형태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유통을 뚫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잉여가 될 때 판로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명한 소비자들을 만나서 앞으로 유기농업을 하면서 직거래를 좀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게 제 숙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이 유기농 오이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신경 써서 잘 재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특히 이 오이 재배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분들이 될 수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유기농으로 농업을 짓는다는 게 생각보다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제가 보기에 1% 이하라고 보여지고요. 상주가 전국적으로 그 귀농인도 이제 많아지고 그리고 오이 농가가 한 600여 농가가 있는데 지금까지 유기농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는 저 하나뿐이고요. 심지어 전국에서 제 혼자 동절기에서는 유일하게 유기농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주를 넓혀서 친환경 오이로 가게 되면 이제 무농약 오이들이 조금 있는데 대부분 상주에 지금 한 3농가 정도가 제가 와서 노력해서 실제로 육성한 이제 그런 농가들이고요. 이렇게 어렵게 많은 농가들이 유기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농사가 어려움도 있고 판로에서 또 큰 이익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 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유기농 재배하는 농가들이 몰래 뒤에서 농약을 쳤겠지 혹은 뭐 비료를 갖다 넣었겠지라고 하는 오해의 시선은 좀 거둬주시고 그래도 환경에 기여하고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비싸더라도 현명한 소비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1년 동안 그 귀농한 결과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농업의 수도 상주로 오세요. 이렇게 수확한 오이는 서울 지역의 급식 재료로 납품된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농사법까지 바꾼 서정덕 씨. 오이와 귀농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만나볼 분은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수확하는 농작물이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로까지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너무 예쁘다. 와.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세 번째 주인공 최동환 씨도 하우스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의 현장 교수로 임명이 되기도 했고요. 상주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전과 자원봉사 등에서 상을 휩쓸고 있는 분인데요.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예쁜 작물들을 수출해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업계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해외- 대단한 건 아닙니다. 아, 예. 그런가요? 해외에 뭔가를 수출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생산하는 이제 전목 선인장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란 게 마치 꽃밭에 온 것처럼 이게 그럼 다 선임장인가요? 예, 저희 전목 선인장이라는 건데 뭐 알록달록 뭐 예쁘게 예, 네.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가까이서 봐도 예,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사장님, 해외 수출에 가장 주력 상품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선인장 중에 어떤 예. 걸까요? 예, 보통 빨간색하고 노란색, 그다음에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여 있는 색동이라는 품종하고 핑크색 이제 4가지 품종이 주력 품종입니다.
그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 앞쪽으로 가셔서 보시는 게 아,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요거는 빨간색 품종인데 거의 수출의 한 절반 이상이 빨간색으로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전목 선인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록색 선인장, 삼각주 선인장에 화려하지만 생명력이 짧은 비모란 선인장을 접목해 화려하면서도 생명력이 긴 인기 선인장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물을 주지 않고도 6개월 이상 살아남는 특성 때문에 수출에서도 인기 품목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이랑 함께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는데 네. 선인장들도 너무 예쁘고 보기만 해도 이렇게 뭐 힐링되는 기분이 들어서 참 기분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네, 좋은 거 좀 구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뭐 네. 귀농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네. 사장님이 여기 상주로 귀농하신 지 지금 몇 년이 되신 거죠? 제가 2011년도 2월 달에 귀농했으니까 이제 한 9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뭐 8년 전, 9년 전에는 대도시에서 혹시 생활하셨던 건가요? 예, 그때는 대구에서 뭐 대학교 졸업하고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고 귀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귀농을 결심하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장래성 이런 것도 이제 보고 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일찍 그냥 상주로 귀농을 해서 내가 이제 뭐 40대, 50대가 됐을 때 자리를 잡아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귀농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사장님 여기로 귀농을 하실 때 네. 선인장을 농작물로 선택을 하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뭐 저도 이제 귀농이다 보니까 농업을 해서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뭐 귀농 준비할 때는 뭐 그때 당시에는 그 시설 오이가 상당히 이제 고부가치의 이제 농산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알아보다가 그 집사람 친구 아버님께서 예, 이제 선인장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농산물과 다르게 일단 전량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항상 이제 안정이 돼 있었어요. 정해져 있는 가격에 항상 출하가 되기 때문에 생산만 잘하면은 일단 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예, 접하게 됐습니다. 선인장 수출은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재배하는 선인장이 한 몇 %가 수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재배되는 선인장은 뭐 99.9%는 다 수출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가요? 네. 그럼 어떤 나라로 가장 수출이 많이 된다고 보면 돼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덜란드, 유럽 쪽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거의 전체 수출의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네요. 오히려 외국에서 이 선인장을 많이 찾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선인장이 이제 저희 전목 선인장이라는 건 생산되는 국가가 나오는 국가가 뭐 중국에서도 일부 하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한 70%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거든요. 이게 워낙 색상이 곱고 예쁘고 이제 컬러풀하니까 외국에서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선인장 수출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선인장을 열심히 키워 수출에 이바지하고 있는 최동헌 씨. 잘 키우는 게 선인장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동헌 씨의 자녀들은 뒤뜰에서 동물을 돌보거나 아빠의 농사일을 돕기도 하며 최동헌 씨가 말하는 자유로운 어린 시절을 충분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자녀분이 3명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혹시 뭐 특별한 교육관이 있으셔서 상주로 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대도시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그 뭐 이제 경쟁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사람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그런 기억 때문에 우리 애들도 좀 시골에서 뛰어놀면서 흙을 밟고 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에 이제 귀농한 뭐 하나의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골에서 애들 학교 다니고 하는 거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러신가요? 사장님처럼 대도시에서 뭐 상주로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귀농을 하러. 그런 분들이 좀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귀농하기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1년 이상은 귀농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교육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귀농을 해서도 그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든지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이제 선배 농가들이
꼭 한 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조언을 받을 때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조언도 많이 받고, 그리고 마을 다른 주민들과 또 이렇게 화합을 할 때도 그분이 매개체가 돼서 이제 잘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도 뭐 이제 없는 곳에 진짜 네. 맨몸으로 가면은 정말 이제 좋은 사람 만나기도 좀 힘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예, 미리 그런 분들과 관계를 맺고 그런 쪽으로 귀농을 하는 것이 좀 실패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혹은 이제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우리 상주의 자랑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농업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거의 1위 하는 대표 농산물이 상주에는 엄청 많아요. 그 1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살 수 있는,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상주로 귀농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어떤 지역보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총 3분의 상주 귀농인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이곳 상주에서는 다양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도 혹시 귀농 귀촌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비옥한 땅과 또 좋은 날씨,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이곳 상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귀농인들이 추천하는 농업도시 상주. 자연이 주는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지에서 건강한 작물이 자라나고, 건강한 농부가 키운 건강한 작물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건강한 귀농지 상주에서 나만의 귀농귀촌 라이프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상주 귀농인 여러분, 모두 대박 나세요.